어릴 때부터 하도 그 양커배기 미국놈 때려부시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사람은 되게 악하고 악독하고 사람을 굉장히 못 살게 그는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그는 그런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딤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21년간 살다가 대한민국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온 평양댁 한수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90년도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장마당 세대라고 하고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생존 능력이 강하고 당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덕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고 정말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랬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콜릿 먹는 거, 과자 먹는 거 그거를 굉장히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으면 너무 행복했고 뭐 아버지 어머니가 새옷 한 벌 사주면 너무 행복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태어났던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던 게 그 어떤 역경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반석 같은 거를 꽉 쌓아놨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걸 한번 어릴 때 겪어본 세대라 조금은 생활력이 강한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원래 탈북하려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대신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친 세대라서 이 세상을 벗어나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차에 한류라는 걸 접하게 됐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생활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들으면서 동경하는 마음은 키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건 깨우쳤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훨씬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구나. 그래서 어릴 때 교육받았던 못 사는 남조선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잠자는 그 시기에 훨씬 더 많이 발전해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구나를 그때 알았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 그렇게 잘 사는지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한 탈북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였어요. 거기 나왔던 그 이민호 씨가 제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첫사랑을 찾아서 탈북했다고 해도 이제 가언이 아닐 만큼 아주 사랑의 콩깍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민호로 보입니다. 그런 매직도 있긴 한데요. 그 정도로 그때 엄청 파격적인 대한민국을 보게 됐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오, 이렇게도 잘 산다고. 왜냐면 어릴 때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어린애들이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리고 맨날 미제 구두 닦기 하고 껌파리 하고 신문파리 하고 엄마 아빠 약값이 없어서 명동에 가면 내 눈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남조선이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남조선 더 힘들대. 야 걔네 정말 그러니까 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흉보는 격이죠. 그러면서 걔네 어떻게 살겠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걔네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꽃보다 남자를 딱 봤는데 아니 무슨 월사금 없어서 왜 학교 못 가요? 헬기 타고 학교 가더만요. 헬기 타고. 근데 그거 보고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한 편 두 편 더 본 게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간접 경험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 알았고 그게 이제 동경으로 넘어가서 내 세뇌가 깨지는데 역할을 단단히 한 거죠. 그게 할 말이 많죠. 네.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 이민호 오빠 때문에 이민호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방송에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한번 저 잡으면 목덜미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민호 씨가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북한 여자들의 막 여심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파워를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여성분들이 다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드라마로 대한민국을 잘못 배운 예죠.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다 이민호처럼 생긴 줄 알아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의 남자들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캄보디아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 그 처음에 이민호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나 어쩌지 막 이랬는데 이민호 없더라고요. 현실에 그냥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를 그때 보고 느꼈던 거고, 대신에 뭘 느꼈냐면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고 우리랑 말이 통하는 한민족이었음을 그때 느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민호는 진짜 딱 꽃보다 남자애만 있구나. 이제 북한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자기 아버지상이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북한은 아직도 많이 가부장적이에요. 어디 여자가 운전도 못하는 데고 뭐 여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도 아니고 남녀 평등권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책에 있을 뿐이고 아직도 여자가 많이 하대를 받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의 삶을 봤을 때도 엄마처럼 살 거면 내가 시집을 가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그 정도의 고민을 할 만큼 아버지가 매우 가부장적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히 더 군인이시라 항상 저희한테 말하는 말투 자체가 명령조셨거든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저희 집이 이제 군 병령이 돼버렸었거든요. 직각직선 수직 수평을 꼭 맞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 남자를 보면 너무 이 자상함이 온몸에 배 있는 거예요. 매너가. 여자들이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의자를 먼저 빼준다거나 숟가락을 먼저 정말 조그만 그 디테일에 뿅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배려를 받아보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지금 같이 사는 내 눈의 이민호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남자들이랑 딱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경상도 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뭐 밥 못나 뭐 이런. 그때는 아버지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확 커버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자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확 가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탈북하다가 잡히면 저희는 그냥 죽을 준비를 하고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쥐약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앰플로 되어 있는데 엄청 커요. 주사약처럼 생겼는데 새빨간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동남아에서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동남아 그 쥐약이 동남아 쥐들이 굉장히 이렇게 몸집도 좋고 그래서 커요. 그래서 걔네를 죽이려면 독이 엄청 더 세대요. 그거를 이제 하나 짚고 만약에 보이부가 와서 나를 잡으면 주저없이 깨서 마시려고 항상 손에다 짚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 하려고 그렇게 짚고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탈북해줬던 내 남편, 그 사람도 같이 짚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죠. 그래서 안 죽겠다고 마지막까지 안 죽겠다고 버틸 수 있었던 힘도 거기에 썼던 것 같아요. 다 준비를 합니다. 네. 내가 이제 북한이란 나라를 벗어난 거는 캄보디아 해외 식당에 파견을 나왔을 때는 정말 북한이란 나라를 벗어났었던 상태거든요. 대신에 내 안에 속박이 나를 구속하고 있어서 나는 아직 북한 사람이다 라고 자체로 세뇌를 하고 있었고, 북한을 벗어나서도 이제 그 식당 안에서 일하면서도 그때도 거기서는 북한 사람이었어요. 대신에 세뇌는 다 깨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다 깨우친 상태. 왜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북한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걸 다 눈으로 보고 깨우친 상태인데, 그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딱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던 그 밧줄이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북한 사람이다 라는 그게 딱 하나 미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밧줄을 딱 끊어내고 내가 태국으로 딱 넘어갔는데 그때 뭔가 해방감이 딱 드는 거예요. 나 이제는 북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가장 먼저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 이제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때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때가 딱
탈북을 해서 국경을 넘었을 때 심정이 딱 그거였어요. 아, 나 이젠 북한 사람 아니구나. 그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일 끝나면 자유시간 아니냐. 아닙니다. 24시간 저희는 감금 상태에 있었고 앞뒤로 다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만 생활했고 저희가 이제 어디 도망을 못 가게 철조망이 다 삼엄하게 쳐있던 상태였고 물론 그 당시 저는 저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여기 철창 쳐놨어. 와 여기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뭘 그렇게 그다지나 저렇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진짜 객관적으로 북한이란 사회를 딱 바라보면 아 그게 정말 인권 유린이었구나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시간 같은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했었어요. 자유시간이 뭐예요? 저희가 한 새벽 2시에 끝나가지고 아침 8시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잠이 많아가지고 6시간 잠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위한 생존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자유시간은 없었어요, 저희한테. 그 정도로 굉장히 각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4년 반이라는 시간을.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저희를 감시하는 CCTV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허튼 짓 하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이 되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가족의 어명을 씌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했었죠. 네. 제가 여기 와서 34,000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스토리가 그래도 이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한 10%는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루트들이 다 보면 정말 다 목숨 걸고 오신 루트들이고 그러니까 여러 통로가 많았더라고요. 중국을 통해서 혹은 아예 해상 탈북을 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아예 삼국으로 나가가지고 저처럼 탈북을 해버리는 경우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탈북 스토리가 정말 다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중국을 통해서 오려면 두만강 혹은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두만강, 압록강에서 정말 희생을 불사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죽을 고비 넘기셨던 분들도 계시고 동남아 쪽에 악어강 넘어오시면서 악어한테 물어 뜯기고 배 뒤집혀서 세상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을 그때 다 겪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으신 분들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상에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저희 북한 이탈 주민들이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게 저도 이제 나름 목숨을 걸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쉽게 탈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어릴 때부터 하도 그 양커배기 미국 놈 때려부시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사람은 되게 악하고 악독하고 사람을 굉장히 못 살게 그는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그는 그런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아마 그 북한에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국 사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 놈이 문화어예요. 완전 표준어예요. 그 정도로 미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미국에도 참 좋은 분들이 많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완전 욕을 막 새를 막 날려보내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 대통령님의 한마디에 북한의 인권이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었어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엄마가 제 대신에 발버둥 치셨던 것 같고 그 딸 하나 있는 거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항상 그 얘기 했거든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고. 그냥 시집도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아가씨로 그냥 예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드셨을 때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해외로 나가겠다고 선택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이에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북한은 정말 굶어 죽는 세상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뭐 사회주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너도 나도 잘 사는 나라, 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서간에서 보면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양육강식에. 그 이제 북한에서 항상 배워주는 자본주의의 그 양육강식 뭐 그런 세계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내 밥그릇이 적어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뭐 그런 생활 방식이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외를 나가는 길을 그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버는 월급의 150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나가야 됐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북한에서 월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군인 월급이었는데 군인 월급이 한 달에 1불. 1불 가지고 못 살잖아요, 내 식구가. 그래서 북한은 월급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불법을 저질러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북한의 법은 그 나라 국민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혼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나를 혼내던 기억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 법의 테두리를 지키려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를 다 벗어나서 불법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한 달에 1달러의 월급을 받으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불법을 하셔가지고 저희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북한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한 달에 1불을 버는데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면 150달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50달러를 이제 달러로 이제 미국의 돈이니까 또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에는 유로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140유로를 준다고 장부상에는 적혀 있고 실제 지불은 달러로 하는 거예요. 달러로 150달러를 주는데 이 달러가 월급 타는 날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장부에 올려요. 150불이라고. 그리고 실제 주는 거는 20불씩 주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가지고 여성들이다 보니까 생필품 사야 되고 화장품 사야 되고 그런 걸 하라고 20불씩 준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북한 식당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도 저희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행복의 기준이 일반 북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1불 받는 저희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20배는 더 받고 살았으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도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은 쌓였다가 마지막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날 그때 이제 정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 정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벌이가 좀 되고 장사가 되는 식당이라 그나마 괜찮았던 거고 아예 한 3년 나가서 그냥 집에 있니 없어 하고 배째라 하고 안 주는 식당 뭐 그런 식당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엄청 까다롭죠. 일단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7살에서 23살. 23살 이상은 못 나가요. 늙었다고. 그래서 17살에서 23살까지의 처녀들을 뽑는데 나이, 그다음 키를 160 이상을 보거든요. 160 이상을 보고 재주가 뭐가 있는지를 봐요. 뭐 예술적으로, 예능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김새도 보겠죠. 그래서 이제 뽑혀온 애들이 거기서 약간 트레이닝 같은 걸 받아요. 모여가지고 트레이닝을 받는 때쯤에 뭐를 하냐면 토대를 따져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얘가 배신을 할 수 있느냐 안 하겠느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따지는 기준을 나 하나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봐요. 계급적 토대라고 해가지고 얘네 집안에 뭐 사돈에 팔촌에 누가 옛날에 뭐 월북을 했고 뭐 월남을 했고 뭐 친일파였고 뭐 전쟁포로였고 뭐 탈북자가 있고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이 친구는 이때까지 그 인물 심사를 하면서 면접을 통해서 쭉 왔던 그 시간을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 정도로 그 토대를 심하게 보고 얘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신원조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신원조회는 뭐냐면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북한의 간부과라고 하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인사과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요. 진짜 여기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인데 그걸 신원조회라고 해요.
근데 그 신원조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날짜가 늘어집니다. 내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해외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우스갯소리로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 믿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고려항공 타고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베이징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에서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기 학을 뗀 거예요. 아, 나는 다시는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멀미를 정말 잘 안 해요. 저 배멀미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근데 제가 고려항공을 타고 멀미를 얼마나 완전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완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이제 비행기에 겁 집어먹고 중국에 갔는데 이만한 큰 보잉인가요? 그거를 못 타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고 보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종일 그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렸는데 이렇게 땅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내 몸이 계속. 왜 이러지? 저 자유의 여신상 꼭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릴 때 북한에서 이제 만화책 있잖아요. 만화책에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그려놨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냐 싶었는데 미국에 있는.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그래도 어릴 때 한 번씩 다 경험했던 거라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거리는 굉장히 막 삐까뻔쩍하고 불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집약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꼭 거기에 가서 미국의 밤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되게 소박합니다. 저는 무조건 햄버거 아니면 치킨은 꼭,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눈이 번쩍 떠지게 먹었던 음식이 햄버거랑 치킨이었거든요. 북한에 그런 게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일반 주민이 그렇게 돈 주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한번 권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제가 이만한 탑차에다가 먹을 거 가득 싣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동네 아이들이랑 대접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